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미주은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힘겨운 일 많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요, 1월달 새해 들어서 강력한 록다운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잡아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인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일하는 호텔 비즈니스 쪽은 또 한 번 커다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당 부분 비즈니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달부터 조금씩 악화되다가 지난 한 주 동안은요, 록다운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루 투숙객의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한번 호텔이 문을 닫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삭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심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에서는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2번째 기업을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약 2주 전에요, 2021년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미주은 투자의 키워드 탑 12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가 추가되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주은과 함께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추가한 것을 보시고 미주은이 얘기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버진 갤럭틱입니다. 제가 지난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부터 우주공학이라는 키워드를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포함시킨 이유는요, 드디어 제 생각에 버진 갤럭틱의 투자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ARK 인베스트의 새로운 ETF를 론칭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떴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시큐리티 파일링은 수요일 날 제출이 됐고요. ETF의 이름은 Space Exploration ETF, 티커 네임은요 ARKX였습니다. 오늘 1월 16일 토요일을 맞아 제가 보내드리는 방송의 제목은요, 우주여행의 시대 누가 열어갈까, 버진 갤럭틱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아크 인베스트의 새로운 ETF ARKX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버진 갤럭틱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진 갤럭틱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구독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새롭게 미주은의 패밀리가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아크 인베스트의 새로운 ETF ARKX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ARKX ETF에 대한 뉴스가 많이 떴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만 짚어서 보도한 뉴스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t's now time for our ETF Spotlight. We're taking a look at the SPDR S&P Aerospace and Defense ETF, ticker there XAR. It is in the green today. It's up 4.5%, adding to its 3-month gains, up about 30% over that time. Two names in the fund that are surging this morning are Virgin Galactic and Maxar Technologies on news that Cathie Wood's ARK Invest is planning a space exploration ETF, focusing on companies that are, quote, leading, enabling, or benefiting from technologically enabled products and or services that occur beyond the surface of Earth. No word, look at that. Virgin Galactic up 20%, Maxar up 27, almost 28%. No word yet on what the names will be that will be included in that ETF, but the space names are shooting higher nonetheless, including names that are not in the XAR, names like satellite operators, Viasat and Iridium. Also the SPACs that are taking space exploration startups public this quarter, Stable Road acquisition, which is merging with Momentus, and New Providence acquisition, which is bringing AST and Science public.
Why is a filing tied to a new ETF doing this right now? Well, keep in mind, ARK Invest Management and Cathie Wood has had a very strong year, strong performances for funds last year, most notably that ARK Innovation ETF, which gained more than 150%. Investors are taking notice. And while there hasn't necessarily been that much public investor money going into space until now, I think many folks that are in this industry expect 2021 to be a year where that significantly changes.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 저도 이번에 뉴스를 접하고요. 아크 인베스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ARKX ETF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우주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ETF 창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로켓, 인공위성, 드론, 그리고 우주선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ETF고요. 또한 조금 의미를 넓혀서요. 배송이나 관측 산업, 농업, 통신, 드론 등의 산업에 혁신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러한 부분도 ETF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뉴 ETF ARKX의 투자 초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다 해서 6가지의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재활용 로켓이고요. 두 번째로 궤도 항공 우주, 세 번째는 탄도 항공 우주고요. 네 번째가 공중 드론, 다섯 번째는 3D 프린팅, 마지막으로 활성화 기술을 그 키워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usable 로켓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 로켓 그러면 스페이스 X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 있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 상장 전에 과연 ARKX ETF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매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ARKX 스트래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타입은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액티브하게 담당 펀드 매니저가 매일매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크 인베스트의 모든 ETF가 그렇듯이 홀딩 수는 한 30종목에서 50종목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매니저는 캐시 우드가 직접 맡고 있고요. 투자 전략 배경을 알아보면 딥러닝이라든지 모바일 연결, 센서, 3D 프린팅, 로보틱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로켓 착륙 기술 그리고 인공위성 론칭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우주공학 부분이 사실 비용 부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ARKX라는 ETF를 내놓는 이유는 결국 비용이 많이 절감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새로운 ETF를 론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면요. 이미 우주공학 관련해서 발행한 리포트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질 못해서요. 자세한 내용은 차차 공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극초음속 비행 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무려 2,7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버진 갤럭틱의 모든 것이다라는 수호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버진 갤럭틱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공유할 텐데요. 굉장히 짧고 잔잔한 영상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많은 정보가 녹아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버진 갤럭틱의 오늘인데요. 버진 갤럭틱은 총 2대의 스페이스쉽2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본인들은 15년간 축적해온 지적 재산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이 커다란 경쟁력이 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즈니스의 터닝 포인트를 현재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여행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점이 다가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버진 갤럭틱의 내일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주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버진 갤럭틱의 미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스페이스포트, 우주선 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우주선 공항마다 1년에 약 400편의 우주 여행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요. 각 우주선 공항마다 1년 매출 목표가요. 무려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몇 개의 우주선 공항을 갖게 될지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부수적인 수입인데요. 우주선 공항이 만약에 많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추가 비즈니스의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021년 1분기에 2번의 테스트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2번의 비행 중에 두 번째 비행은요. 창업자 리차드 브랜슨이 직접 탑승해서 첫 번째 우주 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리차드 브랜슨이 실제로 우주 비행을 마치게 되면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우주여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안정성에 있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100%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가 직접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다면요. 신뢰도에 있어서 엄청난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밖에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약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버진 갤럭틱은 2018년에 첫 번째 우주 비행이 성공한 이후에 티켓 판매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도 가격 상승을 위해서 중지한 것 같습니다. 다시 론칭을 할 때는 가격을 상승해서 가격을 바꾸어서 판매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하면요. 2021년 리차드 브랜슨이 첫 번째 시험 비행을 마치게 되면요. 티켓을 재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리차드 브랜슨의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굉장한 호재가 되잖아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러면 티켓을 재판매하면서 가격을 상당 부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요. 원 스몰 스텝 예약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1,000의 예약금을 내면 나중에 티켓을 살 때 우선순위를 주어주는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까지 900명 가까운 사람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재밌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투자 가치, 그리고 미래에 중심을 둔 그런 영상입니다. 버진 갤럭틱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상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I can't think of any experience that anyone's going to have in their life that will be more wonderful, extreme than going to space. Richard Branson has made it the goal of his company, Virgin Galactic, to open space for everyone. And he's not alone. Fellow billionaires Jeff Bezos and Elon Musk are also in the space tourism business as a new space race takes off. Even NASA said that it would open up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o paying visitors. But accessibility to space tourism remains limited to the richest of the rich, with ticket prices ranging from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millions. Still, experts believe the space tourism market has massive potential. A recent survey found that about 39% of people with a net worth of more than $5 million are interested in paying at least $250,000 for a Virgin Galactic flight to the edge of space. As many as 2.4 million people or more could be interested in this opportunity. This is a supply-constrained business. A spaceship can only run about 5 times a month. So as we think about the demand relative to supply being very constrained, that's a classic luxury good dynamic where there's scarcity. Based on the ticket prices that we've seen today, the pace of development that we see, and the supply that we have forecasted, NSR projects that the revenue sizing represents a $14 billion cumulative opportunity, assuming that launches start within the next 1 or 2 years and continuing through 2028.
But the point of entry is staggering. Development of these space tourism programs is costing these companies billions. And whether or not they can make up this money and turn a profit in an unproven market remains to be seen. The technology that's required is extensive. It's essentially rocket technology, which is expensive, takes a long time to develop. There are numerous government and safety regulations, and to make it all the more challenging, we are talking about launching people. And the risks, the regulations, the requirements are much more constrained versus launching cargo or things of this nature. Others are questioning the massive amounts of money being spent on developing space tourism when we have some very pressing issues to deal with right here on Earth. The road to space, if you like, is a narrow and somewhat treacherous footpath that is not accessible to very many people. And I think what we are trying to do, what Richard Branson set out to do, and what Virgin Galactic is now doing, and the other commercial space companies, is to try and transform that road to space from a narrow footpath to a broad highway. And if we can do that, then it's it will open up space to many more users, and that, in our view, is going to be one of the answers to managing some of the significant challenges back down here on planet Earth. Space tourism is generally broken down into two main categories: suborbital and orbital. With a suborbital flight, we're not actually completing a full orbit of the Earth. So the suborbital rocket will go up to the edge of space. So we are assuming this is going to be around 100 kilometers and then come right back down. At the forefront of making orbital space tourism a reality is Virgin Galactic. Virgin Galactic's experience would entail customers coming, doing about 3 days of training, and then strapping into the spacecraft, which is joined to a carrier jet aircraft that would lift it up to about 50,000 feet altitude, drop it. The rocket motor of the spacecraft would fire, carry people up to the edge of space to kind of do this slow backflip in microgravity. It's where you get a few minutes of weightlessness and kind of get to see the experience of space. And then without power, because at that point the rocket motor is already fired and is spent, it would glide back down through the atmosphere to land on a runway. Right now, Virgin Galactic is bleeding cash. The company has reported adjusted EBITDA losses of over $50 million for each of the last 3 quarters, and did not record any revenue in Q2 of 2020. At the moment, the revenue from our customers sort of remains in the bank account, and it will be recognized, of course, as soon as those customers take their flights. Any stock and any opportunity where there is no revenue generation, it can lend to a highly volatile scenario. So more visibility towards revenue generation is a catalyst for stocks with no revenue. Virgin Galactic has raised over $1 billion in funding since its inception in 2004. Though a lot of that money has come from British business magnate and founder Richard Branson and an Abu Dhabi sovereign wealth fund. Since then, more than 600 people have reserved a seat for the 90-minute tour, paying anywhere between $200,000 to $250,000 per ticket, depending on when they purchased it. Virgin says none of the money from ticket sales has been used for funding the development of its space vehicles. Instead, sales were a way to gauge market interest. We have a huge amount of evidence that there is a very big, robust, sustainable market for private individuals to fly to space. And we're also very confident that that can be achieved at price points that can make spaceflight operations like Virgin Galactic's commercially successful in the short term. Virgin Galactic stopped selling tickets in 2018 following the company's first successful spaceflight, and is now offering customers refundable $1,000 deposits. Virgin says 700 people have put down deposits so far, and they will be given priority to buy tickets when sales resume. But a number of technical issues and a tragic accident during a 2014 test flight that killed one of the pilots have caused delays in launching customers to space. It was a moment which clearly anybody involved in this or any sort of business, you hope that you'll get through it. A test program without that sort of event, but it happened. And I think the important thing, which was what we did, was to take a breath, take a pause, to make sure that we did everything we could to learn from that event. And I'm sure as a result of that process, we have a better, a safer spaceship, a safer organization. Virgin Galactic is making progress. The company has completed 27 of the 29 milestones set forth by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or getting its spacecraft ready for commercial service. And it's also successfully completed 2 piloted test flights. Virgin Galactic says that it plans 2 more crewed spaceflight tests before it flies Sir Richard Branson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At that point, the company would be ready to begin servicing its customers. Robbie Vaughn is one of those customers. He purchased his ticket back in 2006 for $200,000. And despite the long wait, Vaughn is unwavering in his support for the company. I've been with Virgin Galactic so long, I feel like that I've got a inherent equity in how that company goes and builds and achieves its goals. In fact, Vaughn's belief in the company seems to be contagious, as his entire family has now put down deposits for Virgin tickets. Experts say this type of customer loyalty is no coincidence. It's about more than space travel. It's about building community. It's about building a membership program. It's about an experience with the Virgin brand as well. Virgin Galactic really caught my interest, primarily because of Sir Richard Branson. He tends to achieve goals that he goes after. You know, that was a big part of me wanting to become part of this team and see it through. Throughout the years, Virgin Galactic has kept ticket holders entertained, with perks such as vacations to Branson's private island in the Caribbean. Now, even those who don't have a few $100,000 for a ticket can have a hand in the company's future. Virgin Galactic and social capital head of Sophia merging to form the world's first and only publicly traded human spaceflight company. Shortly after Virgin Galactic went public, the company seemed to double down on its plans to provide the ultimate customer experience. Shares of space company Virgin Galactic up sharply on news of a new CEO, a 30-year veteran of Disney, most recently running the international parks division. So he's got the consumer experience, but no aerospace background, unless you count the recently finished Star Wars land. Virgin Galactic, this is their core business. This is the main proposal they came up with. And while they have a number of other side ventures and longer term bets that they're looking at, space tourism is their core business. One of those side ventures is a contract with NASA. Shares of Virgin Galactic are surging this morning. This comes after news just moments ago that was out that the company has signed a deal with NASA. Under that deal, Virgin Galactic is going to be developing a recruitment and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astronauts seeking to visi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 addition to astronaut training, Virgin Galactic recently announced a partnership with Rolls-Royce to develop a supersonic plane. If it succeeds, the project could prove very lucrative for Virgin. A 2019 Morgan Stanley report forecasted that the market for high-speed travel could reach $800 billion in annual sales by 2040. SpaceX is working on something similar, saying that passengers could one day travel from New York to Shanghai in as little as 40 minutes, atop the company's Starship rocket. Still, analysts think that space tourism will be Virgin Galactic's bread and butter. If you look at the intentions and some of the filings that the company has made, their goal is to develop a space tourism industry to fly passengers and essentially make space tourism as common as getting in an airplane and flying across country. Although we are working hard to leave the planet, we're actually doing that in order to make life better down here. And I think our own particular part of that is to provide a platform for many, many people, or to gain that planetary perspective, to have that change in perception of who we are and where we live that has just been available to very, very few in the past. Over the last decade, companies like Virgin Galactic, Blue Origin, and SpaceX have made great strides in spaceship technology. But there's still one big challenge they must overcome before space travel can become as common as air travel: proven safety. There are a myriad of risks that are involved in spaceflight. Obviously, the launch operations is always the riskier part of spaceflight, but there's also environmental factors. There's physiological stressors. We have the space environment itself with radiation exposure, with micrometeorites that also pose a danger. These health concerns may be more pronounced in the days-long orbital tours, like those planned by SpaceX, as opposed to the shorter trips that Virgin Galactic and Blue Origin are targeting. But only time and experience will tell. Right now,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with national regulations for human spaceflight for the private sector. And in there, we have requirements for the pilots and for the flight crew to some extent, but we do not have regulations that stipulate specific requirements for spaceflight participants. The FAA, which is the regulating body for commercial spaceflight in the U.S., does recommend that spaceflight participants get a medical consultation up to 12 months prior to their flight. But this is not required. Ultimately, it will be up to the operator who they choose to allow to fly.
And we can see right now with Virgin Galactic, they're trying to minimize the limitations on anyone who can fly because they want to give the opportunity to everybody. We look at the health and fitness of each of our customers. We look at that initially, and then we'll be checking it in the final days and hours before their flight. We've had many of our customers fly on centrifuges and zero-G flights. We've done a lot of work on that health and fitness structure. And the good news is that that most people who want to fly should not be prevented from doing so in terms of health and fitness. But if something does go wrong, liability waivers for the most part shield space travel companies from any wrongdoing. There is a liability requirement under U.S. law directed from Congress, and then states also have added their own template language that spaceflight participants would sign and that launch operators are required by law to give to the spaceflight participant prior to the flight, where they say that they acknowledge the full risks, that they're taking these full risks upon themselves, and they will not hold the operator or the U.S. government liable in the event of accident, injury, or death. For the foreseeable future, space tourism will remain a luxury experience. If you're able to reach scale and reliability, then you can bring prices down, more competition comes in, offering different services, and you will eventually democratize. But despite anyone's ambition to truly democratize the industry, it will take time. And in order to survive during that time, you're likely going to have to either focus on the government or a very small niche market until you can expand. Virgin says that although the company hopes to bring down ticket prices in the long term, in the short to medium term, prices might actually go up because the market is so constrained. But having a niche market may not necessarily be bad when dealing with wealthy customers. In fact, some investment experts argue that the widening wealth gap in the US will actually provide the richest of the rich with more money to spend on such experiences. Virgin Galactic, SpaceX, and Blue Origin all have different reasons for getting into the space tourism business. Whether it's to develop and prove out technologies to allow humanity to take advantage of cosmic resources, to colonize Mars, or to give us a greater perspective about our own planet, the reality is that at least in the near future, space tourism will not truly make our cosmos accessible for all. Regardless, it will likely make space companies a pretty penny. The space tourism industry is an industry waiting to happen. We are just waiting for that technology to lift off.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버진 갤럭틱의 투자 리스크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진 갤럭틱의 P&L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 회사는요, 매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0년 3분기의 적자 규모를 보면요, 약 7,7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9개월간의 적자 규모를 보면 2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억 달러가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현금 보유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 9월 말 현재 보유 현금이요, 7억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꾸준한 추가 투자금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현금 보유량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금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현금이 과연 자기 자본인지 아니면은 부채에서 온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란시트를 살펴봤더니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볼 텐데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커런트 에셋은 789.9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총량은 116입니다. 따라서 789.9 나누기 116 하니까요, 6.8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버진 갤럭틱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무려 7배 가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버진 갤럭틱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수는요,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 Ratio입니다. 즉, Total Liability를 Total Assets로 나누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Total Liability가 139.8이고요. 그리고 Total Asset이 866입니다. 따라서 139.8 나누기 866 하니까요, 0.1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0.16의 뜻은 뭐냐면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4%는 자기 자본이 자산을 이루고 있다.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진 갤럭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발란시트를 확인해 봤을 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버진 갤럭틱의 투자 리스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와 향후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커다란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틈새 시장의 한계성이라고 써봤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버진 갤럭틱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작은 시장, 틈새 시장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부자 중에서도 최상위 부자들이 티켓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틈새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잖아요. 세상에 부자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대중화가 얼마나 빨리 찾아올 수 있느냐가 버진 갤럭틱의 미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는요. 반복성 비즈니스 창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주여행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생각을 해볼 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 계층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상 똑같은 경험을 반복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나가보는 것은 평생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따라서 한 번은 그러한 큰 금액을 주고도 이 경험을 꼭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본 다음에 굳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두 번, 세 번 정도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을까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성으로 비즈니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의 입장에서는 부가 서비스라든지 추가적인 에디셔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손꼽아 본 투자 리스크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냐면요.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요. 실제로 스페이스쉽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경험과 메타버스 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메타버스가 발전을 해버린다면 굳이 엄청난 돈을 주고 내가 우주선을 타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버진 갤럭틱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 여행의 대중화거든요. 이렇게 대중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스페이스 X가 아니고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공연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었잖아요.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 비즈니스가 없어진 것은요. 사실 다른 쇼 비즈니스와 경쟁해서 밀린 것이 아니고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영화라는 첨단 기술을 동반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쇼가 생기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그리고 연극 같은 장르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버진 갤럭틱이 추구하고 있는 우주 여행이라는 굉장히 멋진 경험을 만약에 메타버스가 선물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버진 갤럭틱은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RKX의 스트래티지를 살펴봤을 때 향후 스페이스 X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장이 되기 전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상장 후에 포함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떠나서 ARKX는 스페이스 X 그리고 드론 종목에 노출할 기회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버진 갤럭틱과 ARKX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ARKX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링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보통 75일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요. 3월 말 정도가 돼야 우리가 ARKX라는 ETF를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러한 우주공학은요. 지금보다도 10년 후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섹터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투자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의 영상을 준비하면서요. 기업의 투자 가치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자꾸만 리처드 브랜슨의 나레이션 영상 부분이 떠오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의 멋진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셨다죠. 살다 보면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만사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렸을 적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고마운 분들이요, 이렇게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